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지난주 22일, 23일 홍남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현행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을 고집하고 있죠. 참 증세의 혈안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꼼수 증세, 핀셋 증세, 그 말로가 무엇이 될지 참 궁금한데,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지난 3, 4월보다도 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보다 더 세게 우리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벌써 한 3, 4주 전부터 그 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개인 투자가를 봉으로 알지 말아라.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께 사실 추석 이전에도 상당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최근 들어서 4일 전에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 매물, 그죠? 코스닥이 더 하락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와 그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여기 2주 전에도 외국인 대주주 요건은 지분 25%인데, 그죠? 외국인에게는 25%고 왜 개인은 3억이냐? 이런 나라 없어요. 해외 시장에. 그죠? 어, 지분율을 가지고 대주주를 판단을 하는 거지. 누가 3억 들은 걸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죠? 삼성전자 3억 들고 있으면 그게 대주주예요? 응? 참 이때도 여러분들께 경계감을 이야기를 했고, 또 3주 전이죠. 그죠? 3주 전인가 4주 전 정도 됐을 텐데, 그때부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다른 상황들, 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뭐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떻고 코로나가 재확산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위험한 거는 그죠? 실질적으로 뭐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는 수급 상황이다. 그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뭐예요? 언젠가요? 3주 전 한번 찾아봐야 돼. 아, 여기네요. 그죠? 3주 전에 대통령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나마 뭐 여당 의원들도 몇몇이 그죠?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속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이 일정 정도 뭐 현행을 유지하는 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발의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사실 가장 큰 부분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과,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과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그 전주에는 뭐에 그 전주 주봉이 주봉인데,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그 전주에 1.4% 빠지고, 지난주 0.95% 종가상 빠졌으니까 한 2.2% 정도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도 그 전주에는 뭐 음봉이 나긴 했어도 플러스 0.8%, 79%니까 0.8%, 그리고 지난주에 마이너스 1% 종가상. 그러니까 뭐 2주 거의 똔똔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리는 니케이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2주 연속 음봉이긴 해도 그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고, 대만은 그죠? 한 주 음봉에 한 주 양봉.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건 거래소입니다. 코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뭐해? 그 지난주에 종가상 마이너스 4.33%, 그리고 지난주에 3.1, 그러니까 7.4% 정도 떨어졌죠. 약 7.5%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코스닥의 수급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코스닥에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이 코스닥에 여기 보시면 지난주 23일에도 1145 하루 빠졌네요. 그죠? 62억 산 게 금융투자가 62억 592억 사면서 62억 산 걸 제외하고는 연기금 그죠? 최근 한 20일 동안 한 이틀 20억 50억 사는 거 빼고는 줄기차게 그죠? 이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불안해서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 증시가 불안해서요? 아니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된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비중이 더 크니까. 그런데 그러면 수급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개인이 매도해서 여기 과세 때문에 판 거면 개인이 매도가 나와야지 왜 기관이 매도가 나오느냐. 이렇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연말까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특히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연말 가서 내가 조정해야 되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해당 사항 아닌데 한 종목 3억 이상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그죠? 그리고 홍남기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죠? 그 대주주와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해당되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 퍼센티지로 1.5%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 별로 없으니까 그죠? 큰 문제 아니다. 그건 주식 안 해봤다리죠, 홍남기가. 주식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래요. 주식 경험이 적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해당되는 사람보다 해당되는 사람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지만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관들이 먼저 팔아 제낀다는 겁니다. 그죠? 12월달 연말에 가서 팔면은 주가가 떨어져 있는 데서 팔게 되니까 그 이전에 선행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보유한 주식이 3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 이걸 생각을 하는데 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죠? 우려했었던 부분을 제가 3주 전에부터 계속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해도 연말에 거래소 지난해 4조 매도 나오고 코스닥이 1조 매도 나왔는데 그죠? 올해 부분 보게 되면 더 나올 우려가 크니 그 이전에 큰 놈들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꾸 과세 형평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어떤 룰은 공평해야죠. 그죠? 그러면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하든지. 그죠? 국가가 증세를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한 꼼수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기사 내용은 어딥니까? 뉴스워커에서 나온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요 머니투데이 방송 이 증권부장 박재범 증권부장이 잘 글을 올려놨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은 재정 확대와 증세였다. 그죠? 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 경정한 예산을 국회에 보낼 만큼 속도를 냈지만 내용은 밋밋했다. 요 빼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찍힌 것도 이 부분이다. 여당은 과감한 재정 확대를 바랐는데 김동연이 예산안의 일을 교모히 피했고 첫 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랬다. 숫자상 확장인 듯 보였지만 사실상 긴축이었다고 여권 인사들은 진단했다. 흥미로운 것은 증세 관련이다. 정부 출범 후 2달 만에 꺼낸 반짝 카드였다. 그죠?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니는 드물었기에 더 드라마틱했다. 추경으로 정신없던 정부 대신 여당이 직접 나섰다. 당시 집권여당 대표 추미애가 이틀 일정이 회의 첫날 운을 뗐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 지시였다. 이렇게 하면 일반 서민과 중산층 그죠? 내가 초대기업에 안 다니고 내가 초고소득자가 아니니까 편안한 겁니다. 그죠? 돈 많은 놈 세금 많이 내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박수 칠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겐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공식화했다. 그죠? 그리고면서 김경수가 문재인 정부 증세 이름을 지어주세요. 증세하는데 그게 뭡니까? 야, 초소수인 그죠? 초고소득자니 초대기업 여기에 세금을 준다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핀셋 증세라고 하거든요. 그걸 핀셋 증서는 이렇게 등장했다. 부자 증세보다 대상을 좁힌다. 증세 대상을 슈퍼 부자로 정의하다 보니 일반 국민은 증세와 무관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조세 저항은 크지 않았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아주 조용히 인상했죠. 오히려 재정 확대 플러스 재원 마련, 소득 재분배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면서 흥분했다. 그러면서 핀셋의 맛에 빠졌다. 핀셋이 일시적 도구라는 것을 깜빡했다.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핀셋이 필요했던 것인데 점점 핀셋을 쓸 곳을 찾는데 골몰했다. 그렇게 증세는 확장됐다. 때론 의도적으로 때론 의도치 않게 핀셋을 들이댔다. 대표적 예가 공시지가 정상화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과표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이다. 단독주택 등과 비교해도 평평성상 문제가 있다.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합리적 상식적 노력이다. 비판할 게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상화의 부수 결과물이 증세인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잘못인 거죠. 일부는 진짜 몰랐기도 했겠죠. 유관기관 등 정보 외곽에서 증세율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일부는 애써 외면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지만 과표 현실화에 따른 증세는 핀셋 대상이 꼼수 확대라는 겁니다. 증세 목적이 아니었다면 최소한의 세율 조정 노력을 했어야 한다. 정부가 그토록 애정하는 세수 중립성을 이럴 땐 철저히 숨긴다. 정부는 세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원칙과 세수 중립성, 이번에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홍남기가 원칙과 세수 중립성 이런 부분을 내세웠잖아요. 잘 버무린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엔 모든 소득의 세금을 이란 원칙을 내민다. 주식 거래세엔 그런데 세수 중립성을 붙인다는 거예요. 양도세가 들어오는 만큼 거래세를 줄이겠다며 피한다. 손에 든 핀셋을 그대로 든 채. 세전은 그렇게 꼬인다. 당장 이제 2023년부터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의 경우 양도채익 5천만 원까지 면제다. 핀셋 대상을 그렇게 정했다. 슈퍼 주식 부자 규진이다. 개미의 승리처럼 비춰지지만 핀셋 대상의 확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 과정에서 또 소모적 비생산적 논쟁과 시장의 왜곡을 감내해야 한다.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 조정 10억에서 3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핀셋의 유혹 속에 핀셋 대상을 조금씩 넓혀가면 된다는 핀셋 꼼수가 문제다. 핀셋 증세가 포크레인 증세로 변질되고 있는 지금 핀셋의 존재 이후부터 돌아보는 게 어떨지 참 정확하게 짚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제가 이 형평성의 논란, 외국인과 그죠? 개인 투자자 이 공평한 룰을 제공하지 않고 연말마다 개인 투자가들에게 불리한 수급적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감을 자극하고 그런 것을 아는 기관놈들의 매물을 찾고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의 지금 하락 부분, 이 하락 흐름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아직 저점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기관들의 매도세가 그죠? 멈춰야 되는데 지난주 계속되는 기관의 매도. 그럼에도 외국인들도 코스닥 매수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엔. 그런데도 밀리잖아요. 왜? 연기금을 포함한 투신 그리고 기관들이 개인들이
어차피 그죠? 어차피 후달릴 건 개미들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뭐 정부의 정치학 뭐 이런 부분을 이전에도 특히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 그죠?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을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공평하게 해달라. 공매도 있어도 된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그 무차입 공매도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코로나19 제가 요 글에도 아까 그 글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 그때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7월 달에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고 주식 장기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게 7월 26일인가 그래요. 7월 26일인가 7월 27일인가.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대통령인데. 그죠? 그런데 왜 홍남기가 저렇게 뻐대기는 거 지금의 여당, 지금의 정부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뜻이겠어요? 아니죠. 청와대의 뜻 아닐까요? 그리고 독박은 홍남기가 쓰고 있고. 그죠? 뭐 홍남기 나중에 또 자리 하나 주나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지금 개인 투자가들 가장 불리한 게 수급 쌓이면서 개인 투자가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야 주식 3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 600만 주식 투자가 중에 뭐 9만 5천 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죠? 그 사람들한테 세금 매기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코로나19로 그죠? 57조의 매수를 들어온 개인 투자가를 그죠? 저가의 주식을 매도하게 하는 이 정책이 지금 코로나19 특수 상황이라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외를 두면서 그죠?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융통성과 정책의 유연성은 안 필요합니까? 정말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까봐 기관 놈들이 먼저 사전적으로 던지고 이후에 돈 많은 그 과세 대상자가 던지면 정말 피해되는 건 그죠? 정말 조금 자금에 그죠? 아껴놓은 적금 깨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대출받아서 주식을 매매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 크게 당한다는 걸 모르고 이 정책을 고수하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대통령의 말을 믿었습니다. 7월 27일 날 조금 전에 했었던 그 얘기를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논란이 되면 국감장에서 홍남기가 조금 변하지 않을까, 답변이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더 기관들의 매도세가 세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총 주식 자금은 주식 보유 금액은 뭐예요? 이 해당되는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 수는 9만 5천 명, 6천 명 정도 대상이 되지만 금액 이 주식 금액으로는 한 41조 5천억 정도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41조 5천억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 개인 중엔 뭐예요? 우리가 그 대기업의 총수들, 그죠? 몇 조, 몇십 조씩 들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양도세 때문에 매도하겠습니까? 지분을. 그런 물량을 빼면 10조 정도, 그죠? 많이 나오면 15조 정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유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늦었다는 판단입니다. 매도에 있어서는. 그러나 매수 부분은 저 연기금이나 투신, 그죠? 연기금이나 투신 이쪽 금융투자보다 연기금이나 투신 쪽이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뭐예요?
코스닥의 매수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기관 개떡 같은 놈들이 거래소 쪽은 매수하죠. 그죠? 왜? 거래소 쪽 종목 부분은 뭐예요? 이 그나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거나 기관 보유 비중이 있는 종목. 그죠?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는 뭐예요? 가장 못 올랐었던 섹터들. 그게 뭐예요? 은행이나 건설. 그죠? 뭐 철강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올리면서 거래소 지수는 방어를 하는데 코스닥은 냅두고 오히려 매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점을 파악을 하려면 기관의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나와줘야 된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내일 또 시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올렸었던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 이것이 우리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면서 참 시장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홍남기와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홍남기가, 그죠? 주식시장 관련 부분의 법률 시행령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죠? 무슨 개인 투자가들, 주식 투자가가 무슨 불로소득을 얻는 줄 알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올라가도 떨어져도 얼마만큼의 걱정과 공포와 탐욕을 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로 한지, 세금의 혈안이 돼서 소탐대실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가 봉 아니에요. 그죠?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가 시장을 바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19로 쓰러져가는 시장, 그나마 주식시장까지 버티지 못했으면, 그죠? 여권이 180석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시장을 받쳐준 개인 투자가를 세금의 세수의 봉으로 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쓴다면 저는 NO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입니다.